안녕하세요. 오늘은 ESFP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명랑세린입니다. ESFP 유형분들 들어오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유형 해석을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유형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짧게 설명드릴 텐데요. MBTI에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 태도 지표를 나타내는 외향형과 내향형, 인식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차원인 인식 기능과 세 번째 차원인 판단 기능을 합쳐서 심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리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과 결정을 내리는 판단 방법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리 기능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의식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이 주기능에 균형을 맞추려고 보조 역할을 하는 부기능,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연결하는 3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의식 세계에서 가장 덜 발달된 상태로 있는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ESFP의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이고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이며 3차 기능은 사고이고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사교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ESFP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낙천가, 현실가, 사교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분위기를 띄우는 우호적인 사람들인데요. ENFP 유형과 비슷한 면이 있네요. ESFP 유형의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현실적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날카롭고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실제적인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네요. 이런 능력 덕분일까요? 이들은 동정적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라고도 하고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순간, 현재를 살아가며 활동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자신들의 흥과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즐거움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다른 단어로 또 나타내보자면 융통성, 적응력, 부침성, 그리고 태평함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규칙들은 이들에게 필요치 않다고 하네요. 또한 이들은 새로운 사건이나 물건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론이나 책을 통해서 배움을 얻기보다는 활동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에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 잘 기억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영리하고 말을 잘하며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관대한 유형이라고 하네요. 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혼자 있는 것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늘 타인들과 언제나 함께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으로 유행하는 옷이나 물건들을 갖고 싶어하며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MBTI 교육을 받으면서 ESFP 유형분이 앞에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과 공유해 볼게요. 일단 ESFP 유형분들의 조이름은 행복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ESFP 유형분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ESFP 유형의 공통점으로는 말하는 걸 좋아한다, 배려를 잘한다, 변화에 잘 적응하고 즐긴다. 즉흥적이고 추진력이 좋고 감정에 충실하다. 남에게 싫은 말을 잘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션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문장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재미있게 살자 였고요. 듣기 싫은 말도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원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라는 단어 옆에 가로를 친 다음에 규정하는 모든 표현은 싫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듣기 싫은 말은 너무 급하다, 참아라, 아껴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라, 생각 좀 해라 였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긍정적인 표현은 유쾌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사람이 너무 좋다, 사교성이 좋다 였고요.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꼼꼼하게 좀 챙겨라. 내가 그럴 줄 하고 말줄임표 3개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아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도 이런 표현 자주 들으시나요? ESFP 유형의 진로나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면 학구적인 탐구에는 깊은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호기심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과학이나 공학 쪽에는 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업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ESFP 유형분들 중에서도 과학이나 공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들은 판매에도 소질이 있는데 특히 보거나 만지거나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데 아주 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계로는 초등학교 교직에 효과적이고 간호사업도 아주 잘 맞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돕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사업 쪽으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활동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고립되거나 혼자 일하는 직책을 주면 이들의 능력을 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낸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ESFP 유형분들이 개발하면 좋은 점 3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삶의 방향을 세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싶으시다면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도 여러분답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잘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의 흥과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조직이나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지만 때로는 일과 레크레이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경계를 잘 조정하여 균형을 맞춘다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ESFP 유형의 장점이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관대하고 태평하고 낙천적인 경향입니다. 계획을 지키는 면에서 너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의 시간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마다 그 일을 완수해내는 능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즐거운 삶에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ESFP 유형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잘 지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ESFP 유형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장 5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해보세요. 와, 놀라운데? 우리 이번 생일 파티 방 잡고 한번 놀아볼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는 거 어떨까? 나 지금 너무 지루해. 나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어? 이번 일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겠어? ESFP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이들이 경직된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정다감하고 편안하게 이들을 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적인 움직임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들과 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외향형과 잘 지내는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이야기는 처음 나왔는데요. 물론 모든 외향형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특히 ESFP 유형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좋아하는 이들의 속성을 단순히 친밀함을 드러내려는 욕구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만 때로는 매우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는 외향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친들에게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자주 칭찬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비판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면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 줄 겁니다. 네 번째로 ESFP 유형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동생이 ESFP 유형으로 자신을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족들이 같이 보고 그녀를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거든요. ESFP 유형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핵심에 곧바로 접근하고 바른 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개념, 가상적인 상황 설정은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한다면 이들과 핑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MBTI 교육 때 ESFP 유형과 반대 유형인 INTJ 유형이 앞에 나와서 상황극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이가 지난 시험에서는 30점을 맞았다가 이번에는 60점으로 점수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아이가 되고 한 사람은 엄마가 돼서 시험 성적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ESFP 유형이 아이가 되고 INTJ 유형이 엄마가 됐을 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INTJ 엄마는 아이의 시험 결과를 보면서 그럼 다른 과목은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ESFP 유형의 아이는 계속 엄마에게 칭찬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저 칭찬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새로 나온 원피스 사주세요. 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살아있는 ESFP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요. ESFP 유형의 자녀를 가졌거나 또는 연인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칭찬하고 싶다면 그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ESFP 유형과 완전히 반대되는 유형인 INTJ 유형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